안녕하세요. 직장인 투자자 A입니다. 오늘도 비트코인 시황과 지금 자산시장에 대한 저의 간단한 견해를 공유드리고자 합니다. 먼저 비트코인 같은 경우에는 현재 계속되는 하락 이후 크게 반등을 했다가 다시 내려왔다가 다시 반등을 했다가 하면서 이 45,600불에서 약 33,000불 사이에서 박스권을 형성하고 있죠. 제가 이전 영상에서 이러한 움직임이 조금 더 장기화될 수 있다. 또 그 시점은 금리 인상 시작, 3월에 시작하고 나서 3개월 후인 약 6월까지도 반복될 수 있다 라고 말씀을 드렸었는데 여전히 이러한 관점은 유효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여기 파란색으로 그린 것처럼 이렇게 현재 구간을 왔다 갔다 하면서 5월에서 6월까지는 시간을 끌 수도 있겠고, 그렇게 생각하는 여러 시나리오 중 하나는 이렇게 전 고점들을 이은 그리고 지난 저점을 이은 평행 채널에서 이 평행 채널의 바닥권을 한 2, 3개월 정도 다지다가 다시 한번 평행 채널 상단으로 상승을 해주는 시나리오를 가정한 것입니다. 따라서 논지는 이러한 평행 채널의 하단을 확 깨고 내려가 버린다면 리테스트 이후 추가적인 하락을 생각할 수 있겠고요. 제가 말씀드렸던 이 시나리오는 이 하단을 깨지 않는다는 전제 하에 깨지 않는다면 이 구간에서 조금 더 박스권을 그리면서 시간을 끌다가 올릴 수 있겠다라는 것입니다. 심리적으로 봤을 때도 지금 이미 저 포함해서 많은 투자자분들이 느끼시는 감정이겠지만 굉장히 지루하고 노잼인 장입니다. 상승장에 대한 기억이 굉장히 흐릿해지고 있고요. 제 주변에만 봐도 항상 투자를 좋아하는 친구들과 만나면 투자 얘기를 많이 했었는데 지금은 투자 얘기를 잘 안 꺼냅니다. 제가 지금 피터 린치의 책을 읽고 있는데요. 피터 린치도 자신이 발명한 칵테일 이론이라는 이론을 소개하면서 칵테일 파티에 갔을 때 사람들이 아무도 투자 얘기를 안 할 때가 바로 저점이다 라는 얘기를 했습니다. 그런 것처럼 심리적으로도 지금은 투자자들의 관심이 점점 더 이 자산시장에서 멀어지고 있는 상태이고, 사실 그래서 저는 역설적으로 지금의 상황이 심리적으로는 굉장히 기회 요인으로 보이고 있습니다. 자, 제가 잘 보는 지표는 아닌데요. 이렇게 코인 시장에는 탐욕 공포 지수가 있습니다. 현재 상황은 극단적인 공포 구간이라고 하고 약 21의 숫자를 나타내고 있네요. 지난 달에는 중립이었다가 이번 달에 오면서 이렇게 극단적 공포 구간으로 접어들었습니다. 제가 시장 심리를 볼 때 좀 더 자주 참고하는 지표는 이 펀딩 레이트, 한국말로는 펀비라고 하는데요. 사람들이 롱 포지션, 즉 상승을 많이 바라보고 있으면 이렇게 펀딩비도 양수를 나타내고, 공포에 접어들어서 숏을 상대적으로 더 많이 갖게 되는 지점에선 음수를 나타냅니다. 현재 시점도 보면 지난 1월부터 계속해서 음수의 펀딩비가 나타나고 있는 것을 알 수 있죠. 역사적으로도 이렇게 음수의 펀딩 비율이 많이 나타났던 구간들은 저점인 구간이 많았습니다. 이렇게 말이죠. 그래서 제가 이 시점쯤에, 하락이 어느 정도 진행됐던 이 시점쯤에 드디어 음수의 펀딩 비율이 나온다, 드디어 저점의 신호들이 나타나기 시작했다 라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그러면서 이러한 구간이 더 길어지면 길어질수록 역설적으로 반등의 확률은 높아진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지금 실제로 그러한 구간이 점점 길어지고 있기 때문에 사람들의 심리가 굉장히 죽어 있구나, 또 공포 구간에 어느 정도 접어들어 있구나, 그리고 그 구간이 길어지고 있기 때문에 역설적으로 이 시점이 저점이 되고 반등의 확률은 더 높아지고 있다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이번엔 현재 시장의 상황을 온체인 데이터 상으로 조금 다른 관점에서 한번 조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일 최근 글래스노드라는 기관에서 발간한 주간 보고서입니다. 지금 보시는 그래프는 거래소 내 비트코인의 비율을 나타낸 그래프입니다. 뒤에 회색으로 표시된 곡선은 비트코인 가격 차트이고요. 이 노란색이 바로 방금 말씀드렸던 거래소 내 비트코인의 비율입니다. 따라서 이 지표는 거래소 내외 유출입이 많을 때 그만큼 변동성이 커지겠죠. 이렇게 거래소 내 유입량이 많아지면 그만큼 이것들을 거래소에서 매도하는 압력이 세지기 때문에 하락이 나오는 경우가 있고, 또 반대로 고래들이 많이 매집을 해서 자기들의 개인 지갑으로 옮겨 놓을 때는 거래소에서 그만큼 유출이 되므로 이러한 지표는 내려가게 됩니다. 그런데 보시면 지난해 7월부터 이 저점부터 한 차례 거래소에서 유출이 많이 발생한 이후에 약 9에서 10월부터는 이러한 유출과 유입이 굉장히 소강 상태에 접어들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이것을 해석하자면 먼저 하방 압력이 그렇게 크진 않았다라는 거 하나,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지난해 9월부터 가격은 이렇게 최고점, 역사상 최고점을 찍었지만, 그리고 또 한 번 이렇게 반토막 나는 가격까지 내려왔지만 이러한 가격의 급등락에도 불구하고 현물의 움직임은 굉장히 적었다는 겁니다.
이게 왜 그랬을까? 다음 자료에서 보충 설명을 드려보도록 할게요. 자, 이 그래프는 바이낸스, 비트렉스, 비피넥스, FTX라는 거래소의 비트코인 보유 비율입니다. 보시면 20년부터 현재까지 계속해서 굉장히 빠르게 증가하고 있는 것을 알 수 있죠. 이 거래소들의 영향력이 이 시장에서 그만큼 커지고 있다라는 걸 보여줍니다. 반면에 다른 모든 거래소들의 비트코인 보유량을 보겠습니다. 후오비, 크라켄, 제미니, 코인베이스 등등 앞선 4개 거래소를 제외한 모든 거래소의 비트코인 보유량은 점점 더 줄어들고 있죠. 영향력이 약화되고 있는 겁니다. 이러한 구도 속에서 FTX와 바이낸스 거래소의 선물 거래량은 역시 동기간 눈에 띄게 증가하는 추세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2020년 12월과 현재를 비교해 봤을 때 바이낸스의 거래량 점유율은 28.6%였는데 현재는 50%, 즉 전체 선물 시장의 거의 절반에 가까운 거래량을 차지하고 있죠. FTX도 마찬가지로 3.7%에서 9.2%까지 약 2.5배 정도 올랐습니다. 즉 최근 반년에서 1년간 시장의 동향은 현물 시장은 이러한 가격의 급등락에도 불구하고 굉장히 소강 상태였던 반면에 선물의 거래량은 굉장히 빠르게 증가하고 있다. 특히 FTX와 바이낸스라는 거래소 중심으로 라는 거죠. 가격은 그에 비해 역사상 최고점을 찍었다가 다시 반토막 나는 수준까지 떨어졌다는 것과 제가 지난 여러 영상에서 언급드렸던 것처럼 롱텀 홀더들, 즉 비트코인을 장기 보유하는 고래나 세력, 또 스마트 투자자들의 경우에는 움직임이 굉장히 둔화되었고 딱히 팔지 않고 계속해서 홀딩을 하고 있는 성향이 있었다는 것. 이러한 정보들을 총 종합하면 우리는 다음과 같은 함의를 도출할 수 있을 겁니다. 최근 반년에서 1년간 현물을 매집한 롱텀 홀더들은 계속해서 팔지 않고 홀딩하는 경향을 보였다. 이러한 가격의 급등락은 선물 시장에서 주로 유발이 되었다고 볼 수 있다. 즉 지난 반년에서 1년은 선물 주도의 장이었다. 작년 4월 이 대폭락장 때 그리고 5에서 7월 이러한 지난한 횡보장 때 선물 숏을 통해서 세력들이 가격을 억지로 누르면서 현물을 매집했던 것을 기억하실 겁니다. 코인베이스라는 미국 거래소 중심이었죠. 따라서 저는 그 이후에 이러한 상황들도 선물로 가격을 조정하면서 변동성을 만들어내지만 실제 현물은 계속해서 보유를 하고 있고 또 최근 2월, 3월에 이러한 단기 횡보장 때 비트스탬프에서 추가적으로 많은 매수량들이 나왔던 것을 고려하면 계속해서 선물로 변동성을 주거나 가격을 눌러주면서 현물은 매집하고 있는 모습이 거의 반년에서 1년 가까이 펼쳐지고 있다라고 해석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저는 이렇게 가격이 다시 한번 33K 근방으로 내려온다면 매수를 받아볼 만한 자리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다만 염두에는 두어야 할 것이 이러한 하단 평행 채널이 깨졌을 때는 추가적인 하락이 있을 수 있다는 점입니다. 왜냐하면 역사적으로 비트코인의 하락장이 정말로 펼쳐졌다면 롱텀 홀더들까지도 장기 보유자들까지도 굉장히 크게 손실을 보는 구간으로 가격이 내려갔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현재는 롱텀 홀더들은 거의 손실을 보고 있지 않는 구간이죠. 따라서 지금 제가 계속 말씀드리는 이러한 평행 채널 구간 하단으로도 깨질 수는 있는 것이고 깨진다면 내려가는 정도는 이렇게 롱텀 홀더들까지 어느 정도 손절을 하거나 큰 손실을 보는 구간까지도 내려갈 수는 있겠습니다. 이 점도 염두에는 두고 접근을 해야 한다고 생각하고 그래서 저는 지금은 장기 상승을 위해서 계속해서 무작정 모아가는 것보다는 이렇게 일정한 구간에서 횡보장이 어느 정도 펼쳐질 수 있음을 염두에 두고 앞으로 한 3달 정도는 샀다 팔았다 하는 형식으로 가는 것도 괜찮다고 생각을 합니다. 나중에 정말로 이것이 전고점을 뚫으러 갈 것 같은 움직임을 보이면 그때 매수를 할 수도 있으니까요. 저도 계속해서 기회를 노리면서 매수를 들어갔다가 다시 팔았다가 들어갔다 팔았다 하고 있습니다. 지금은 여러모로 마음이 굉장히 급해지는 구간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금리 인상이나 우크라이나 러시아 전쟁 같은 이슈 때문에 굉장히 어수선하죠. 대외 변수도 많고요. 특히 돌아오는 주에는 금리 인상 이슈까지 겹쳐 있습니다. 이럴 때일수록 기준을 조금 더 단순하게 그리고 명확하게 잡아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잘 모르겠으면 매매를 쉬는 것도 방법입니다. 정말 좋은 구간까지 기다렸다가 사는 방식을 취하는 게 지금 같은 장에서 조금 더 필요하다 생각하고 여유를 가지고 천천히 시장을 바라볼 필요가 있는 것 같습니다. 주식시장도 금리 인상 시작 이후 약 2개월에서 3개월 동안은 빠지는 모습이 자주 연출됐기 때문에요. 5에서 6월까지는 조금 더 주식도 코인도 여유롭게 모니터링하는 시간이 되었으면 합니다. 오늘 영상도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하고요. 저는 다음 영상에서 더 좋은 내용으로 찾아뵙겠습니다. 직장인 투자자 A였습니다.